부동산 경영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건강하신지 조금 마음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영상을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해도 여러분께서 이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제가 가능하면 올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자, 이 물건은 기존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마트 하던 자리예요. 예전에 마트 하던 곳인데 제가 낙찰을 받고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 점유하고 영업권 그리고 이 유채동산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한창 분쟁 중인 그런 사건의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할 때 점유자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점유자는 내보내는데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상품들하고 장사하고 있는 직기들이 있죠. 이 정도 평수에 이게 230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평수의 직기면은 감정을 하게 되면은 6, 7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실제 이 시설을 하려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도명령 결정이나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정본을 가지고 이것도 다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명도 그리고 물건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고 부르는 건데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기껏해서 2년, 3년 소송기간을 들여서 드디어 이겼어요. 드디어 이겨서 여기 있는 점유를 이전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더니 점유자가 바꿔버린 거예요. 집행을 하러 집행관이 나왔더니 여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이 불능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죠? 점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현장 또한 명도가 이슈였기 때문에 명도를 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실시를 한 사건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실시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나와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현황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점유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를 인정하고 집행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장점이죠. 자, 이 물건 또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진행된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법원에서 이상한 판단을 했어요. 저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승소한 판결문이 있으니까 본 유채동산을 압류해달라고 하는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자, 유채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더니 해당 집행관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류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세요? 우리는 해당 법원에서 판결 정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들어간 소송 비용 및 지금까지 당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금액을 배상하라는 집행 권한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집행관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을 A라고 특정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저는 판결 정본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실시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대부업체인 C에게 유채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긴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유채동산은 압류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물건이죠. 개인의 물건이니까 양도담보증서를 공증을 한 거예요.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대부업체가 본 물건을 압류를 먼저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권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 물건은 양도담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류한 A의 물건이 되겠죠?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압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희는 저 물건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 A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권은 있으니까 같이 압류를 추가 압류를 해주세요. 권리자가 2명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신청을 했더니 법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A를 상대로 대부업이 압류를 한 건 맞는데 이후에 B를 상대로 또다시 압류를 했대요. A가 점유하고 있던 이 영업권을 B에게 넘겼대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A를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니까 저는 A만을 상대로 싸우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운영자가 B로 바뀌었고 그리고 B가 저 유채동산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소명을 했대요. 그리고 A도 저 물건이 B께 맞다라고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B의 물건이 맞다라고 쓴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대부업이 다시 B를 상대로 저걸 압류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뭐 제 입으로 짜고 치는 것 같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엄연하게 회피하려는 정황들로 보여요.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자를 만들어서 A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자라고 있는 B를 내세워서 그 대부업을 저 유체동산에 압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근데 법원에서 저 물건을 서로 간의 이해관계자가 오케이 하니까 다시 압류를 합니다. A를 상대로 압류가 된 물건을 B를 상대로 다시 압류를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나타나서 A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니까 법원 집행관실에서는 저거 B 물건이고 B를 상대로 압류가 됐어요. 그러니 A를 상대로 권한이 있는 당신은 저거를 압류할 수 없어요 라고 불능 처리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한 저는 뭐가 돼요? 바보가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저 물건을 치우는 게 목적이니까 대부업이 저 물건을 빨리 빼주면 좋겠는데 빼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부업은 우리를 상대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거 치워줄게, 얼마 돈을 줘. 아니면 저는 B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서 너희 물건이 여기 점유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또 판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또 집행 권한을 가지고 저걸 다시 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또 들어갑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대부업에서 저 유체동산을 자기들이 환가 처리해 줄 테니 저기에 대한 보상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법적 절차를 원칙대로 해왔는데 법이 저를 또 배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러 법률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오는 답은 똑같아요. 그냥 적당히 합의하시고 정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원칙대로 B를 상대로 승소하고 이렇게 가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은 무엇이냐? 법은 상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법일 수는 없어요. 제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게 법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과 법리적인 해석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제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부경꾼이 이야기하듯이 경매 공부를,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저는 상식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같은 일반 판례들도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건 이런 게 상식이구나 라는 식으로 하지 저는 공부하고 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또 표시도 되지 않았던 어디 대부업체라고 나타나서 저거 자기들이 압류했으니까 자기들하고 합의하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합의를 해야 돼요?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과연 내가 생각했던 상식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민사집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민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고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선 이해가 안 가요. A를 상대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B를 상대로 또 압류할 수 있어요? A 물건이라고 법원에서 압류 집행관이 했잖아요. 압류를 했다라고 하는 건 법원의 집행관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공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압류가 돼 있다고 표시도 해야 돼요.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효예요.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이 압류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몇 명이 모여서 이거 B 물건 맞아요 이랬다고 해당 법원의 집행관이 와서 B 거니까 다시 압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A에 대한 압류도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요거예요. 법원이 한 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요,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가 요구한 건 단순해요. 본 사건에 대해서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원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라는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집행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판사님한테 배정이 돼서 본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A에 대한 압류가 살아있는데 B라고 판단하고 B로 다시 압류했기 때문에 B에 대한 압류는 무효다.
선행 압류가 있어서 해제가 안 됐는데, 선행 압류가 집행관의 통지하에 있는데 비해 압류를 받아들인 건 무효 처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끝난 상태에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비해 물건이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건과 같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저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띠리리 즉시 나오셨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금일 즉시 나오셔서 공시서를 붙이고 가셨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아래 물건은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상 강제 집행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 집행관이 압류했다라고 공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동사는 금일부로 제가 압류권자가 된 거예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 제 상식에 맞지 않아서 법원 집행관실에 몇 번이나 항의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거를 실행력으로 옮겼더니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저는 경매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요, 제 체질하고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가 정직하게 저에게 와요.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못 해봤던 수많은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신기한 경험으로 자랑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승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집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 되게 난감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 진행할 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식을 하나씩 키워가신다면 그 상식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공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씩 맞는 상식, 올바른 상식을 키워가시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그대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 채널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경군 따라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상식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고 부경군하고 성공된 경매 성투를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